학생들을 대변하여 다니고 싶은 학교,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제54대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스토리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산업공학과 1사학번 전수성, 부후보 법학부 18학번 김다혜입니다. 2019년도 저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법과대학 부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 운영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홍익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생의 일원으로서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학생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홍익대학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스토리라는 선거운동본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을 공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실 구형 일체형 책상 전면 교체 강력 요구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불만인 것 같습니다. 붙어있는 의자와 책상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수업을 들어야 하며 한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부서지고 휘어진 일체형 책상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사항인 일체형 책상을 분리형 책상으로 교체할 것을 학교 측에 강력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동 아이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입니다. 시동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경제학부 학생들과 더불어 다수의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외벽, 비오는 날이면 물이 새는 경제학부 학생회실 등 낙후된 시설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동 옥상에는 폐시향이 방치되어 있고 환기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동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의 적립금은 7,800억으로 전국 대학 중 1위입니다. 학교는 매년 약 200억씩 누적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적립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홍익대학교는 누적된 금액과는 반비례되는 시설과 환경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재정적 안정을 이유로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스토리 선거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학생협의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적립금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여 공약을 실행시킬 것이며 학생총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총장 간담회나 실무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적립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모든 사항은 학생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53대 라우나 총학생회는 차동 등록금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였지만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학교 차원의 지원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신 미술대학이나 건축대학이 졸업전시회를 할 때 졸업전시장에 가벽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벽 설치는 학생들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졸업전시 재료, 실험 장비와 실험 실습실 마련 등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스토리 선거운동본부는 차등 등록금의 세부적인 사용 내역 공개와 학교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한 정당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것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내는 단과대학 학생들이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차등 등록금 자체가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공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하여 이 공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법으로 시간 강사의 교육 시간을 일정 비율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 강사를 정교수, 부교수로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교수, 부교수 한 명은 시간 강사 한 명의 채용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는 시간 강사의 수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다고 자동차의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시간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전임 교원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비용이 부담되어 시간 강사를 줄였지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적립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생들의 질 좋은 수업과 환경에 쓰여야 하지 학교의 재정 안정을 위한 예금으로 쓰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도비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학교가 승인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일정 할인된 금액이나 무료 배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학교학생협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지, 어도비 툴이 필요한 학과와 수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어도비 무료 배포의 필요성을 강력히 얘기할 계획입니다.
학생식당 푸드코트 형식 변경은 학교 측이 아닌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식당에 문의했을 때 업체 측에서는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메뉴를 추가하고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한 후 학생식당 업체에 전달할 것이며 학생들이 원하고 해당 업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를 학교 측에 전달하면 학교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한 열람실 자리 예약 시스템은 K동 열람실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열람실 앱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앱을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를 예약한 후 15분 이내에 학교 홍익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좌석 확정을 해야 합니다. 홍익 와이파이는 하나의 IP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건물별, 각 층별 I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석 확정 시 각 건물의 각 층에 맞는 IP로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맡아두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R동에서 T동 열람실을 예약해도 15분 이내에 T동에 직접 가서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좌석 확정을 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학우 여러분들께 전달하면 학우 여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모든 연예인을 섭외하기란 연예인의 스케줄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학우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의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예인의 섭외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라인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온라인 투표 제도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K보팅 시스템입니다. K보팅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투표를 하면 투표자를 블록에 저장하여 다수의 저장 공간으로 저장하는 분산형 저장 시스템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태블릿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라면 투표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수기 투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 배치된 단말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는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자와 미투표자의 분류가 가능하며 중복투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투표 제도는 비용 절감, 개표를 위한 작업 불필요, 투표율 상승, 개별 투표소 인력 배치 불필요 등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무선 리모컨의 구입 비용은 한 대당 약 4,000원 정도이며 수신기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들의 수와 수신기를 고려해 봤을 때 총 필요한 비용은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투표 제도로 절감한 비용에서 전학대의 일부 충당한 예산안으로 인준을 받고 모자란 부분을 학교 교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학생회가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로 문서화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하면 수용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냥 지나치기 쉬워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 학생들의 이목 집중과 관심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깨비제로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금액으로 임시방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 마련은 학생들의 힘으로만 개선하기에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학교 측에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맞는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실사를 돌면서 휴게공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측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저희 공약 중에는 총학생회 직속 안전협의체 신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학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비 노동자분들에게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스토리 선거운동본부는 경비 노동자분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의 사원 전달과 리모델링 공사만을 요구해왔다면 저희는 안전협의체와 연계하여 회의를 하거나 학교 측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등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의 복지에 힘쓸 예정입니다. 왜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에 출마할 때 우리는 학교를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을까요? 학교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번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대립관계에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는 학교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학생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교의 상태를 진단하여 요구 가능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과 모두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